홍다 통통. 지고는 못 살아. 으아! 훈이가 침대에서 발딱 일어나 악을 썼어요. 이불을 돌돌 말아 강력 펀치를 날리는 것도 모자라 퍽퍽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진짜! 오늘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무더웠던 여름방학을 끝내고 학교에 가는 날이에요. 등교 준비하기도 바쁜 아침에 훈이가 분노의 펀치를 날리는 까닭은 바로 형 때문이에요. 어젯밤에 형이랑 보드게임을 했는데 한 판도 못 이겼거든요. 방학 동안 줄곧 끼고 산 게임이라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잠꾸러기 훈이가 글쎄 잠도 제대로 못 잤다니까요. 훈이는 2층 침대 사다리를 밟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형 엉덩이에 주먹질을 했어요. 형 일어나! 일어나라고! 왜 깨워? 더 잘 거야! 준이는 군뱅이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버텼어요. 그만 자고 나랑 게임해. 딱 한 판만, 응? 준이가 버티면 버틸수록 훈이의 소나기에 점점 힘이 들어갔어요. 결국 준이는 이불과 함께 거실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야, 아침부터 무슨 게임이야. 보나마나 즐기 뻔한데. 준이의 말에 훈이는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이번엔 절대 안 질 거거든? 나 먼저 시작한다. 훈이는 재빨리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말을 옮겼어요. 잠이 덜 깨서 눈도 못 뜨는 형을 보는 훈이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처음에는 훈이의 말이 앞섰어요. 준이의 말이 배터리가 다 되어가는 장난감 자동차처럼 제자리만 뱅뱅 돌았거든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채 5분도 안 되어 상황이 휙 바뀌었습니다. 준이의 말이 훈이의 말을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훈이의 말이 자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뒤로 한 칸, 뒤로 두 칸. 그것도 모자라 한 번 쉬기까지. 그때마다 훈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딱 한 판만 하자고 했지? 이번에 주사위 던져서 3 나오면 끝이야. 나와라 3! 바닥에 떨어진 주사위 면에 검은 점 3개가 찍힌 것을 확인한 순간 정말 그걸로 끝이었어요. 형! 준이는 두 말 않고 방으로 가버렸고 거실에는 훈이랑 게임판만 남았어요. 어젯밤 마지막 판이 끝났을 때처럼요. 에이씨! 훈이는 게임판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웠어요. 차라리 결석을 했으면 했지 도저히 이대로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훈이는 방으로 들어가 형 얼굴에 대고 뽕 방귀를 뀌었어요. 헤헤 받아라! 이훈 너 이리 와! 으에! 밤새 뱃속에서 익을 대로 익은 방귀는 훈이 자신도 참기 힘들 만큼 냄새가 고약했어요. 훈이는 코를 틀어쥐고 화장실로 가며 다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이기고 말 거다. 네. 야! 훈이는 지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달리기도 꼭 1등을 해야 하고 딱지치기도 친구 딱지를 몽땅 제 것으로 만들 때까지 해야 돼요. 한창 팽이에 빠졌을 때에는 친구들 팽이를 전부 박살내서 물어주기까지 했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훈이 팽이도 여러 개 망가졌고요. 조금 전처럼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면 화를 참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와는 아예 붙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슬슬 꽁무니를 빼고요.
그러니 친구들이 좋아할 리 있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푸니한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난 무조건 이길 거야. 그럼. 줄넘기 달인이 떴다. 큰꿈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이벅순입니다. 우와, 사단 쌩쌩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를 줄넘기 특화 학교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엔 기필코 교양이 쑥쑥 자라면 우리 헤어져. 지성이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여자친구 다인이가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지성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인아, 왜 그래? 다인이는 책상에 휴대폰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다인의 메시지 화면은 다인이가 독감으로 이틀간 결석했을 때 지성이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다인아, 감기 얼른 나아? 넌 감기를 낳니? 무슨 박혁거세야? 알을 낳아? 그게 누구야? 그 사람이 너랑 헤어지래? 됐어. 앞으로는 나한테 말 걸지 마. 다인이는 매몰차게 못 받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그 모습을 구경하던 다른 아이들이 키득대는 소리가 들렸다. 알을 낳아라, 알을 낳아. 야, 낳으라는 말이 그 말이냐? 하지 뭐. 지성이는 의기소침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났다. 지붕 위에 라면 모형이 있는 건물이었다. 무인 라면 가게, 고민을 화끈하게 날려버릴 한 그릇을 맛보세요. 입구의 키패드에 지성이는 1, 2, 3, 4를 눌렀다. 지성이네 집은 모든 비밀번호가 1, 2, 3, 4였다. 복잡한 건 지성이가 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지성이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가게 안에는 지성이가 살아오면서 본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라면이 있었다. 우와! 라면이 진열되어 있는 까마득히 높은 선반에는 영어, 일본어, 한자는 물론 뭔지 모를 꼬부랑 글자가 적힌 라면들도 있었다. 지성이는 중얼거렸다. 저 이상하게 생긴 라면들은 다 뭐야? 여기엔 말이지, 과거부터 현대까지 여태껏 생산된 전 세계의 모든 라면이 전시되어 있지. 능청맞은 수달이 그려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성이는 아이돌 뺨치게 얼굴이 잘생겨지면 과 국가대표 저리 가라 튼튼해지면 을 차례로 들어보았다. 그때 지성이의 손에 낯익은 주황색 포장지의 라면이 잡혔다. 이거 내가 맨날 먹는 삼이 아니고 교양라면이네? 라면 포장지에는 큰 글자로 교양라면이라고 적혀 있었다. 큰 글자 사이사이에 적혀 있는 작은 글자까지 합쳐서 읽어보니 교양이 쑥쑥 자라면이라는 문장이 완성되었다. 이 지구상에 아는 게 가장 많았던 사람은 아마도 피렌체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일 거야.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였던 다빈치는 모나리자라는 걸작으로 유명한 화가지만 실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음악가, 해부학자, 문학가이기도 했어. 그야말로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였지. 이 교양라면은 바로 그 다빈치가 궁중요리사로 일하던 시절 만들어낸 회심작이야. 우와, 다빈치 라면인 거네요? 저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대가로 너만의 요리법을 알려줘. 참신하고 재미있는 라면 끓이는 법 말이야. 라면에 과자를 넣는 거예요. 어때요? 그건 새롭다 못해 괴상한 조리법 같은데. 라면에 과자를 넣어 끓인다고? 아니요, 넣고 끓이면 안 돼요. 끓어올라서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야 돼요. 잘게 부수어서요.
감자칩이나 양파링을 넣으면 짭짤한 튀김가루 토핑이 되고요. 새우깡을 넣으면 해물라면 맛이 나요. 좋아. 당장 오늘 저녁에 시도해 보도록 하지. 맛없으면 라면 값은 10배로 받아갈 거야. 지성이는 포장지에서 꺼낸 라면을 종이 냄비에 넣고 조리기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조리기가 알아서 척척 물을 붓고 스프를 뿌렸다. 그런데 물이 끓고 딱딱한 면이 부드럽게 풀어지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다. 수분을 머금은 면의 표면에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건가? 지성이는 면발에 얼룩덜룩하게 새겨진 알파벳과 한글, 한자를 불안스레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지성이는 결의를 굳게 다지면서 라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었다.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라면은 근사한 맛이었다. 얇지만 탄력 있는 면발에 감칠맛이 결결이 살아있는 국물이 어우러져 최고의 조화를 뽐냈다. 면발에 새겨진 글자도 색다른 맛을 냈다. 바로 요리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간장 소스의 맛이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딱히 똑똑해지거나 아는 게 많아진 듯한 기분은 들지 않았다. 그럼 그렇지. 그런 라면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지성이는 실망한 투로 중얼거렸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세 좋게 떠들던 스피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하기만 했다. 새 메시지 없음. 스마트폰 메시지함을 확인한 지성이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침울해 있는 지성이의 옆에서는 중학교 2학년인 누나 지혜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지혜는 한참 동안 끙끙대다가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를 불렀다. 아빠, 과거 제도의 장단점 3가지씩만 알려줘. 과거? 조선시대 그 과거? 응. 역사 과목 숙제인데 내일까지 정리해 가야 돼. 선생님이 발표시킬 수도 있어. 과거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면도 많은 제도였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빠가 아닌 지성이었다. 지혜는 입으로 풋 소리를 내면서 비웃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넌 지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노지성이잖아. 지혜는 항상 지성이를 무시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다. 지성이가 예전의 그 노지성이 아니라는 걸.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과거제 개혁론은 인재가 문과로 편중되어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어. 지성이는 단 한 번도 더듬거리거나 버벅거리지 않고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과거 제도 자체는 추천되나 세습제와 비교했을 때 실력 위주로 매우 공정한 시험이라는 점, 그리고 야 잠깐만 천천히 말해봐. 받아 적게. 지혜는 허겁지겁 공책을 끌어당겼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는 어찌나 놀랐는지 입이 하마처럼 쩍 벌어져 있었다. 근데 지성아, 네가 그 내용을 다 어떻게 알아? 아빠가 물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TV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지성이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줄줄이 떠올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뿐이었다. 교양라면. 서울시 초등학생 골든벨 퀴즈 대회 이제 준결승입니다. 지성이는 학교 대표로 퀴즈 대회에 출전했다. 한 달 전. 그러니까 교양라면을 먹기 전만 해도 지성이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공명초등학교 6학년 홍진호 학생, 정률초등학교 6학년 전재현 학생, 그리고 이번 대회의 최연소 참가자 산후초등학교 5학년 노지성 학생. 지성이의 이름이 불리자마자 체육관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일어났다. 노지성 학생은 가장 어린 나이에도 무서운 실력으로 모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엄마는 기도 중이고 아빠와 누나는 어깨 동무를 한 채 덩실덩실 춤추며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다 이길 거야. 노지성 화이팅! 관중석 맨 앞에서 맑은 목소리로 외치는 다인이를 보자 지성이의 심장이 떨렸다. 꼭 우승해야 돼. 그러면 다인이의 마음이 풀릴 거야. 지성이는 마커를 꽉 쥐고 빠르게 답을 쓸 준비를 했다. 마이크를 잡은 진행자가 외쳤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지성이는 답이 떠오르길 기다렸다. 그리고 떠오른 단어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지성이와 6학년 형은 성경이라고 똑같이 적었지만 6학년 누나는 해리포터라고 적었다. 정답은 성경입니다. 정률초등학교 천재현 학생 안타깝게 탈락하고 맙니다. 이제 공명초등학교 홍진호 학생과 산후초등학교 노지성 학생 최후의 2인만 남았습니다. 과연 골든벨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성이의 맞은편에 자리 잡은 6학년 형은 누가 봐도 똑똑해 보였다. 지성이는 잠시 기가 죽었지만 다시 어깨를 폈다. 나한텐 교양 라면이 있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10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지성이는 눈을 꼭 감고 기다렸다. 3, 2, 1. 자, 답을 들어주세요. 과연 지성이의 골든벨 퀴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성이는 문제를 잘 풀어 다인이와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성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홍다통통 친구들의 많은 상상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엄마 몰래 강아지를 키우는 방법. 이거 먹어봐. 당근이야. 응? 강아지를 키우는 건 나의 오랜 꿈이었어.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지. 안녕 강아지야. 아이, 저게 뭐야? 잔뜩 겁을 먹은 채 어쩔 줄 모르고 있던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어. 내가 잘 돌봐줄게. 우리 부모님은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아. 강아지 갖고 싶어요. 강아지랑 살래요. 안 돼. 나중에. 그래,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맨날 나중에.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아.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뚝딱 앞마당 깊숙한 곳에 강아지를 위한 자그마한 집을 만들었어. 오랫동안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서 찾을 수 있는 음식을 모조리 다 가져다 주었지. 자봐, 이거 봐.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는 생선이야. 와, 공 간다. 우리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저 출발! 못 지르자! 어머, 공주님은 어디서 왔나요? 아니다, 이번엔 내가 신데렐라 할래. 짜잔! 강아지는 변장을 하거나 간지러움을 태우며 노는 걸 좋아했어. 도무지 지칠 줄을 몰랐지. 엄마, 저거 고무 아니야? 야, 조용히 해. 가까이 가지 마. 위험해. 어머, 당신 저거 봤어요? 못 본 척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혹시 누가 잃어버린 강아지라면 어쩌지? 누군가 애타게 찾고 있는 강아지라면. 그래서 나는 온 동네에 전단지를 붙였어. 강아지 주인을 찾습니다. 혹시요, 강아지 잃어버린 적 없어요? 강아지? 엄마, 거기 강아지가 저렇게 커요? 글쎄, 우린 잘 모르겠다. 할머니들, 강아지 잃어버린 적 없어요? 강아지?
강아지라니? 강아지가 어디? 저렇게 큰 강아지는 없는데. 원숭이야, 너 강아지 잃어버렸어? 기린아, 너는? 아저씨, 강아지 잃어버렸어요? 강아지? 아니, 어? 굴뚝 청소하는 아저씨, 혹시 강아지 잃어버리셨나요? 강아지? 아니. 여기는 분실물만 보관하는 곳인데. 그러니까요. 혹시 강아지 잃어버린 사람 없어요? 분신물 보관소까지 가봤다니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잃어버린 강아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강아지 잃어버리신 분? 도망가지 말고요. 저기요. 좋아. 이 강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누구의 강아지도 아니라는 거지? 누구의 강아지도 아니라면 내 강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강아지와 함께 다닌 뒤부터 못된 언니 오빠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 뿌. 버스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도 더 이상 빽빽 소리를 질러대지 않았지. 야, 저거 강아지 맞냐? 몰라, 가만히 있어. 이웃집 개들이 길에서 쫓아오는 일도 잠들기 전에 작은 전등을 켤 필요도 없어졌어.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났어. 강아지가 사라진 거야. 무언가를 따라 나무 뒤로 간 것 같았어. 강아지야! 강아지야!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강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 강아지야, 너 여기 있어? 야옹아, 너도 봤냐? 강아지야, 내 말 들려? 야, 여기 침대 밑에 들어간 거야? 높은 데도 봐볼까? 아니면 망원경으로? 사방으로 강아지를 찾아다녔어.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 하지만 어디에서도 강아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 강아지를 잃어버렸어.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속상했어. 메일을 엉엉 울면서 보냈지.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서 강아지를 만났어. 잘 지내고 있는 강아지를 보자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 다음 날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풀숲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그건 와! 이사벨을 위한 특별한 축제. 내 이름은 나디아예요. 얼마 전에 멕시코로 이사 왔어요. 내 짝꿍 카를로스는 멕시코에서 사귄 친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지요. 나디아, 오늘은 죽은 사람들의 날이야. 우리 멕시코에서는 이날 즐거운 축제가 열려. 축제는 밤 늦게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카를로스는 고맙게도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해줬어요. 우리는 카를로스의 여동생 이사벨을 위해 축제를 준비할 거예요. 이사벨은 무서운 병에 걸려 7살에 세상을 떠났대요. 나디아, 빨리 가자. 카를로스가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우리도 얼른 가서 축제 준비를 도와야 돼. 안 그러면 오늘 밤에 내 동생을 볼 수 없을 거야. 나는 카를로스와 좁은 골목길을 달렸어요. 집집마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지요. 무덤 속에 묻힌 사람들을 만나려고 모두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나도 모르게 침이 꼬울까 넘어갔답니다.
다녀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준비하시고. 그래요. 꽃은 저기 위에. 아주 좋아요. 카를로스의 집에 막 들어섰을 때 와글와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카를로스의 엄마와 친척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거실과 부엌을 오락가락했지요. 카를로스 엄마는 밀가루 반죽이 담긴 쟁반을 가져와서 뜨겁게 달궈진 오븐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 빵은 이사벨을 위한 거란다. 죽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거든. 거실에는 종이꽃과 깃발이 잔뜩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벨을 위해 준비한 책상 위에는 설탕으로 만든 해골과 촛불, 활짝 웃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카를로스는 온 정성을 다해 책상을 꾸몄다고 했어요. 이때는 이사벨이 아프지 않았어. 그래서 특별히 이 사진을 놓아둔 거야. 예쁘지? 응, 엄청 예쁘다. 나는 카를로스와 뜰에 나가 주황색 꽃을 꺾었어요. 죽은 사람들은 밝은 주황색을 잘 본대. 이사벨의 무덤에서 집까지 주황색 꽃을 뿌려놓으면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올 거야.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참, 설탕으로 만든 해골 말이야. 그건 어디서 났어? 집에서 만든 거야?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길 모퉁이에 있는 시장에서 사온 거야. 거기에 가면 갖가지 물건들을 다 살 수 있거든. 자, 고르세요. 골라. 자,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아주 신상이랍니다. 나는 카를로스를 졸라 시장에 가보았어요. 와, 저것 좀 보세요. 나무로 만든 해골이에요. 초콜릿, 설탕,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것도 있네요. 해골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어요. 찡그리고 있는 해골 사탕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킥킥 웃음까지 나왔으니까요. 온 거리가 알록달록 예쁘고 시끌벅적 흥겨웠어요. 어디에도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카를로스, 이사벨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니? 이젠 괜찮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아니야, 아직도 가끔 울어. 엄마 아빠와 같이 울 때도 있고 혼자 울 때도 있어.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이사벨을 위해 축제를 준비할 거야. 곧 이사벨을 다시 볼 수 있을 테니까. 카를로스, 나디아, 마침 잘 왔구나. 빵이랑 초를 가지고 먼저 이사벨의 무덤에 가 있으렴. 카를로스 엄마의 말에 우리는 서둘러 무덤으로 갔어요. 이사벨을 빨리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먼저 이사벨의 무덤을 꽃으로 예쁘게 꾸몄어요. 카를로스, 지금쯤 이사벨은 어떤 모습일까? 글쎄, 아마 사진에 나온 모습 그대로일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사벨이 떠난 지도 벌써 11달이나 됐네. 우리는 무덤 앞에 촛불을 켜고 맛있는 음식을 놓았어요. 이제 곧 이사벨을 만나게 될 거야. 카를로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카를로스와 나란히 앉아 이사벨을 기다렸어요. 바람에 촛불이 깜빡거렸지요.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어요. 언니가 우리 오빠랑 가장 친한 나디아 언니구나? 바로 이사벨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사벨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눈에 눈물이 고였기 때문일 거예요. 이사벨, 널 다시 보게 될 줄 알았어. 카를로스가 반갑게 소리쳤어요. 나는 이사벨이 배고플까봐 얼른 빵을 내밀었지요. 이사벨이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난 잘 지내. 오늘은 우리 셋이서 신나게 놀자. 밤 12시가 되면 난 돌아가야 되거든. 이사벨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우리는 즐겁게 놀았어요.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비석 뒤에서 숨바꼭질도 했어요. 장난삼아 후 하고 촛불도 끄고
케이크와 과일도 먹었죠. 나와 이사벨은 주황색 꽃으로 만든 왕관을 썼어요.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어느새 밤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이사벨은 카를로스를 꼭 끌어안았어요. 오빠, 난 이제 가야 돼. 안 그러면 1년 동안 땅속을 헤매고 다녀야 될 거야. 아직 엄마랑 아빠도 만나지 못했잖아. 카를로스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오빠. 이사벨은 스르르 사라졌어요. 너희들 어디에 있었니? 좀 전까지도 이사벨이 함께 있었는데. 이사벨의 무덤 앞에 있던 카를로스 엄마가 말했어요. 나와 카를로스는 깜짝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죠. 그제야 이사벨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영혼은 여러 곳에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사벨의 무덤에 자주 찾아갈 거야. 너도 함께 가지 않을래? 카를로스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물었어요. 그래, 좋아. 벌써부터 이사벨이 보고 싶은걸?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멕시코의 대표적인 축제, 죽은 사람들의 날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멕시코의 이 특별한 축제는 우리나라의 제사와 닮은 점이 많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무덤을 찾기도 하니까요. 멕시코에서는 뼈 모양의 장식이 있는 죽은 사람의 빵을 만들고 설탕으로 만든 해골 칼라베라를 친구들과 맞바꾸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사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기로 하면서 꿈나라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들 잘 자요.